사랑이란 그 자체로 이상화다. 사랑이란 환상이 깨질 때 우리는 사랑했던 대상에게 증오를 느낄 수 있다. 사랑은 불완전한 상대를 이상화하는 것이다. 그 이상이 깨질 때 우리는 미움이라는 불쾌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사랑의 본질에는 애착과 기대, 이상화가 필연적으로 포함됩니다. 사랑에 빠지는 인간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기대와 이상을 덧씌우는 경향이 있죠. 상대를 이상화하고 기대하는 과정은 감정을 깊게 만들지만 동시에 실망과 미움 또는 증오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랑 관계가 미움으로 변하기 쉽죠. 상대를 이상화하는 것은 사랑의 시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성숙한 관계에서는 상대의 현실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통합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상화가 깨진 후에도 상대방의 결정을 수용하고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프로이트는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이유를 자신의 내면의 억압된 욕망과 상대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가졌던 높은 기대와 이상향에 사랑하는 사람이 부응하지 못하면 상대에게 실망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분노나 증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과 증오의 관계는 전이의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죠. 어린 시절 부모나 애착을 가졌던 양육자와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현재의 사랑관계나 인간관계에 전이 됩니다. 미해결된 감정은 다시 반복되고 재현되면서 사랑은 쉽게 증오로 전환될 수 있죠. 우리 내면의 과거의 억압된 욕망과 상처가 현재의 관계에서 활성화되면서 상대방에게 증오를 느끼게 하는 경우입니다.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현재 사랑하는 관계에서 느끼는 미움과 증오는 실제로 상대방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의 억압된 욕망과 상처가 재현될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는 단지 자신의 감정과 욕망이 투영된 스크린처럼 작용하죠. 결국 증오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상대에 대한 증오심은 어린 시절 부모나 중요한 애착을 지녔던 사람과의 미해결된 갈등이 현재 인간관계에서 반복 재현되는 과정일 뿐이죠. 심리학자인 칼 융은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증오로 전환되는 현상에 대해 그림자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의 밝은 면과 기대를 투영합니다. 또한 자신의 부정적인 그림자, 즉 나의 어두운 측면도 상대에게 투영하고 억압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억압된 그림자가 분출되면서 사랑하는 대상을 혐오하거나 증오할 수 있습니다. 융은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한다 라고 말했죠. 사랑하는 이에게 내가 가진 높은 기대를 걸면서 동시에 나의 부정적인 면을 투영합니다. 결국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상대방은 나의 부정적인 면과 결핍을 상기시키는 존재로 인식되면서 사랑의 감정은 증오나 혐오로 변하게 되죠. 융의 관점에서 사랑하는 상대가 거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대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융은 사랑이나 혐오의 감정은 대부분 내가 상대에게 투영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실제 상대 모습과는 관련이 적을 때가 많죠. 왜 인간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려울까요? 인간은 자신의 내면의 욕망과 이상,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외부 대상에 투사합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강렬한 감정이기에 상대방을 이상화하거나 낭만적으로 보려는 본능이 작용하죠. 이는 상대가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스스로 조작하는 심리적인 과정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자신의 어두운 면이므로 우리는 상대에게 이를 투사하고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내적 모델은 인간의 뇌가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적인 틀입니다. 인간은 내적 모델을 통해 외부 세계의 구조를 이해하고 재현합니다. 내적 모델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외부 세상을 예측하죠. 예를 들면 타인의 슬픔을 볼 때
자신의 과거, 슬픈 경험이 활성화되면서 자기 경험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을 타인이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이는 무의식적 편향 때문이며 과거 경험과 정서적인 기억이 우리의 인식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특정 행동이나 성향이 우리에게 증오를 일으킬 때 이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상처나 불안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증오나 혐오를 느낀다면 이는 종종 우리 내부에서 이미 존재하는 불쾌감이나 두려움과 연결돼 있죠. 또한 인간은 미성숙한 초기 발달에서 분열이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어린아이는 대상을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극단적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경향이 있죠. 성숙한 단계로 가면 한 사람에게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존재한다고 이해하고 사람들이 단순히 이상적이거나 나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매우 복합적이며 현실적인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통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양가 감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나쁜 대상으로 지각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전적인 증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한 사람을 과도하게 이상화하고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좋은 대상으로 느끼다가 실망하는 순간 모든 면에서 나쁜 대상으로 평가절하하는 분열이라는 방어기제가 작용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랑하는 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가지는 경우에 상대에게 자신의 행복을 온전히 맡기게 되고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랑은 증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강한 애착이 갑자기 깨지면서 사랑은 갑자기 증오로 바뀔 수 있죠.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일은 애착이 깊은 관계에서 관계가 깨질 때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관계에서 좌절과 증오를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두 사람이 독립적이고 자기 정체성을 잘 유지하는 상태라면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실망스러운 행동을 한다 해도 분노나 증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두 사람이 서로 과도한 의존을 하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희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과 증오는 둘 다 매우 강렬한 감정입니다. 강렬한 감정일수록 상호 전환은 더 쉽게 일어나죠. 상대방에 대한 애착이 깊으면 깊을수록 상대에 대한 기대와 이상화가 크면 클수록 실망감이 증오로 바뀌는 과정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애착관계에서 실망하거나 거절당하거나 배신감을 느꼈다면 강렬했던 사랑은 쉽게 증오로 변할 수 있죠. 한 사람에 대한 애착이 매우 얕고 이상화가 없을수록 실망감은 증오로 바뀔 가능성이 낮아지죠.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기에 증오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에는 상대방에 대한 애착과 기대, 이상화가 필연적으로 포함됩니다. 사랑할 때 상대를 이상화하면서 감정은 깊어지지만 동시에 실망과 좌절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아지죠. 이 때문에 많은 사랑 관계는 오히려 미움과 증오, 심지어는 혐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상화는 사랑의 시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성숙한 관계라면 상대방의 현실적인 모습을 받아들이는 통합 과정이 필요하죠. 심리학자인 칼 융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림자는 자신의 억압된 감정과 기억, 수치스러운 욕망 등을 말하죠. 그림자를 마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일기로 기록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말이나 성향을 찾아볼 수 있죠. 이는 트리거로 자신의 억압된 그림자를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 사람의 이런 면을 보면 화가 날까? 내가 그런 면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와 같은 식으로 나만의 트리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수용하면 수용할수록 자기 수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숙한 자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죠. 또한 억눌린 감정은 건강한 운동이나 그림, 음악 또는 글쓰기와 같은 건강한 예술 활동으로 해소해 나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증오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렬한 사랑이 증오로 변하기 쉬운 이유는 과도한 이상화와 상대방에 대한 의존, 그리고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입니다. 조금 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잘 유지되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사랑의 강도가 아니라 건강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상대방과 현실성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첫 번째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너 없이는 못 살아와 같은 의존적인 태도가 아니라 네가 있어서 더 행복해 라는 균형 잡힌 감정을 느껴야 하죠. 불건강한 사랑에는 언제나 과도한 열정과 집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을 이상화하지 않고 장점과 단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아야 하죠. 세 번째로는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하면서 불완전한 관계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상대가 자신만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격려하고 상대방의 성장을 기뻐해 주어야 하죠. 다섯 번째는 서로 대등한 존재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과 시간과 공간, 상대의 감정도 존중해 주어야 하죠. 불건강한 사랑에는 항상 지나친 의존과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는 통제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이고 감사가 주된 정서인 경우 사랑의 감정이 증오로 전환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이는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의 정서적인 안정성과 내면의 수용적인 태도, 그리고 관계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능력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행동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은 상대의 부정적인 면이나 실수조차도 이해하고 이를 사랑의 일부로 통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부정적인 사건이 있다 해도 이를 관계 전체에 대한 평가로 확대하지 않고 특정 상황에 국한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는 심리적으로 공감 능력과 자기 수용이 높은 사람들이죠. 이런 경우 상대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도 객관적으로 비도덕적이거나 해로운 행동에 대해서는 증오나 혐오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증오를 느끼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단순한 비난이나 증오가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연민이나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며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은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때 행동의 결과뿐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동기와 배경을 이해하려 하죠. 반면에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은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에 대해 더 가혹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행동을 그대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분노와 불안을 투사해서 강력한 비난과 처벌을 요구하죠. 또 잘못한 사람은 그냥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판단하며 동기나 배경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정서가 강하다면 자기 정체성과의 균형 잡힌 통합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일기를 쓰면서 오늘 느낀 감정은 무엇이고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기록해 볼 수 있죠. 또 부정적인 신념이 있다면 왜곡된 사고를 바꾸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비판한다 라는 부정적인 신념이 있다면 정말 모든 사람이 그런가? 라는 질문을 적어보고 스스로 왜곡된 사고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편 감사한 일을 하루에 3가지씩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정서를 키워나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타인에 대한 증오나 혐오를 자주 느끼는 사람은 내면에 억압된 상처나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주로 자기 비난이 강하거나 내면을 직면하지 못하고 불편한 감정을 억압하는 불안한 정서를 나타내죠. 이렇게 되면 상대를 비난하거나 혐오함으로써 자신의 상처를 외부로 투사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랑과 감사가 주된 감정인 경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성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결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용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죠. 사랑은 상대방을 자신의 한 부분처럼 받아들이고 증오는 그 상대를 더 이상 나의 일부로 여기지 않을 때 생긴다. 증오는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은 가장 큰 증오의 표현이다. 사랑의 깊이는 그만큼 위험한 감정이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조금 더 용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